텐데 그래도 비옷 입고 계시니까 괜찮으시죠?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이문의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함께 치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소성리 평화 파괴하는 소성리 평화 파괴하는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기정상화 중단하고 비정상화 중단하고 일반함평 철회하고 일반함평 철회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비오다를 갖다 줘. 안녕하세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한 줄 평화기 도문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일 한 줄 평화기 도문은 원익선 교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하님, 저희와 늘 함께하시는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 저희 모든 고통받는 이웃들, 특히 기아와 질병과 전쟁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 중생들 마음속에 상극의 어병과 무명의 업장 녹여주시오며 이 땅과 이 세계에 참된 낙원세계, 정토세계, 이런 세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성주 성지를 지키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전쟁 무기 사드가 물러가서 정산종사 주산종사의 평화와 자비의 손길이 온 세상에 퍼져가게 하옵소서. 혹한의 추위, 폭염의 무더위에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의 가슴에 따뜻한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이 한반도가 마침내 수많은 불보살들이 주재하는 평화의 땅, 평화의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영주 3도 읽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 아심령만사의 아심고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령만사의 아심고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토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기업문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 신부의 사언이시여 기정상화의 저항하는 평화 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송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부의 사언이시여 가장 무고할 입에서 너무도 가볍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에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 잎의 특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옥이나 민신 등 과거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옥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비옵나이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도 그 명절을 온전히 쉴 수 없고 그리고 그 명절을 온전히 지낼 수 없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너무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주 읽겠습니다. 천지용기야 심정문사의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야 심정문사의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이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전 세계 인류가 차차 장년기에 들어 그 지견이 발달되는지라 모든 사람이 고락경계를 당할 때에는 혹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며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보면 그 죄복의 근본처를 찾을 것이며 찾고 보면 그 뜻이 드러날 것이요 그 뜻이 드러나고 보면 잘 믿을 것이니 사실로 이해하기 좋은 신앙처를 발견하여 숭배하면 지자와 우자를 막론하고 안심인명을 얻을 것이며 또는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니 그 방법의 강령은 곧 이 교리와 제도라 할 것이니라. 이상은 원불교 대전경 교육품 14장 말씀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의자가 모자랄 정도가 됐네요. 예, 화요일이면은 항상 우리들에게 아주 깊은 역사의 의미와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성민, 김천 시민대책위 막내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이 가을에 웬 비래요? 예, 비가 와도 어떻게 이렇게 장마비처럼 비가 오네. 비 오고 날씨는 이래도 언니들 좋으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언니들이 힘도 나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남 동지들, 진보당 동지들, 그리고 유천초등학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냥 개인 얘기 잠깐 하면 지난주에 집안에 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인하고 장모 두 분이 다 고아인데다가 아버님도 고아고 이래서 일가라고는 이제 어머님 쪽밖에 없는데 지난 월요일날 밤 늦게 막내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막내 동생이 응급실 가셨는데 혈액암으로 확인돼가지고 4일 만에 돌아가셔서 급하게 이제 장례 치료로 올라가느라고 금요일날 제가 성주 1인실을 못 가서 조은학 선생님한테 오늘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조은학 선생님이 거기다가 어른상 당해가지고 제가 지금 장인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장인 돌아가신 줄 알고 놀랬다고. 근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집안에 그런 상이 있어서 그러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9월 26일인데 아까 이제 오늘 강현옥 교무님이 역사 얘기 주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윤석열 욕하는 종합판 한번 하려고 그래요. 괜찮으시죠? 뒤에 잘 안 들리시죠? 네? 뒤에 잘 안 들리죠? 좀 크게 할까요? 네. 9월 26일은 1921년 9월 26일 날 일제 때 이거에 맞서서 부산 부두노동자 5,000명이 파업한 날이에요. 일제 식민지 지배였지만 일본에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리고 일제에 맞섰던 그런 날이기도 하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없어져야 되는 조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토예요. 나토가 사실은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다가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지면서 나토도 그럼 없어졌어야 되죠. 근데 이놈의 나토가 이제 지구 글로벌화 돼가지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까지 들어갈 정도로 지구동맹으로 좀 강화돼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을 견제하는 군사동맹으로 커가고 있는데 나토가 1950년 9월 26일 날 오늘 방위군을 만드는 그런 창설했던 날이기도 하고 1953년 9월 26일은 일본 자위대 일본은 평화법에 따라서 군대를 가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불구하고 미국의 강요와 요구에 따라서 53년에 일본 자위대가 창설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놈의 자위대가 이제 한미일 동맹까지 구축하면서
한반도에 언제든 재침략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소송이 평화마당에서 윤석열이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아니 역대 정권이 한미동맹에 매달리고 이제는 한미일동맹 구축까지 나가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 외교안보 말고 한국 경제, 정치 문제에서 윤석열이 나라를 얼마나 거덜내고 있는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윤석열이 8월 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연찬회를 했어요. 그때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볼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봅시다. 우리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을 안 뺏어왔으면 문재인이 나라 거덜냈을 거다. 내가 아찔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윤석열 집권하고 딱 1년 5개월 만에 나라가 거덜나고 있어요. 경제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세수가 올해 59조 원이 부족하대요. 세금 정책을 바꾸면서 세입 기반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59조가 들 들어왔는데 그 중에 반 정도 되는 25조가 법인세예요. 들 들어왔어요. 세금이 줄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게 돼 있어요. 그죠?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복지 예산이에요. 복지 예산이고, 우리나라 전체 세금 구조에서 보면 19.7%가 지방세로 내려보내게 돼 있어요. 이게 줄어요. 그래서 김천만에도 작년하고 다르게 이른바 지역화폐 있잖아요. 지역화폐 반토막 났어요. 성주는 안 그런가요? 성주는 그런 거 안 그래요? 반 잘렸죠? 이게 지방세의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지방에서 이른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했던 이 세금들이 다 이제 날아가니까 다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을 충전하면 110만 원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가게들을 쓸 수 있는데 지금 50만 원은 뚝 잘렸어요. 그러니까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건 성주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거의 다 잘렸어요. 교육세만 해도 20.27%가 교육세로 내려보내는데 이것도 해서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다고들 좀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당장 세입 기반이 줄면서 세금 정책이 바뀐 것 때문에 국가 세입이 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한테 돌아가야 되는 복지 문제가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원상회복해야죠. 다시 돈을 걷어야지. 야, 부자들 세금 예전처럼 내는 걸로 하고, 법인도 너 사실 한국당에서 이 많은 국민들의 덕분에 돈 버는 거니까 세금 더 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새끼들은 바꿀 생각이 없어. 내년에도 똑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매일경제신문이 뭐라고 썼냐면, 내년에도 법인세가 30% 줄어서 나라 경제 운영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 면에선 대단히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해요. 게다가 문재인이 전기차 넘겼죠, 미국에. 그 다음에 윤석열이 반도체 넘겼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미국이 통과시킨 법을 보면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이 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보조금 안 주고 회수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SK, 그 다음에 삼성반도체 다 지금 기업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걱정될 정도로 대단히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걱정 안 되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제 친구가 이제 인쇄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 통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영업, 그렇다 식당을 생각하시는데 인쇄도 영세 자영업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넌 아직 안 망했냐 그랬더니 그동안은 망할 것 같은데 이제 망할 것 같아,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먹는 거 줄이죠. 외식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몸에다 걸치면 안 사 입어요.
그거랑 똑같이 전체 국가 세입이 줄어들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홍보 예산이에요. 인쇄물을 안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다 이제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래서 조만간 나도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러면 그 을지로 인쇄골목에 그 많은데 다 문 닫으면 어떻게 하지? 괜찮은 데가 있대요. 어디? 김건희 라인에 손대고 있는데, 줄 잡은 데는 잘 나간 데. 예? 윤석열이 이권 카르텔 얘기하고 그러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권 카르텔로 득을 보고 있는 데는 다 윤석열 쪽이에요. 이번에 그냥 뭐 일부 얘기지만 들어보니까. 근데 원래 권력을 가진 새끼들이 옛날부터 이권에 매달려가지고 지들 거 헤쳐먹은 새끼들이야.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새누리당 때도 한나라당 때도 눈치는 봤는데 이 새끼들은 눈치를 안 봐. 좌고우면이 없어요. 직진이야. 그리고 여기에 내세우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건 정의고 법과 원칙이고 나를 반대하는 건 다 뭐야? 사드 배치했는데 사드 반대하면 뭐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야 다들.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정치권 엉망진창이죠. 국회의원 166명을 거느리고 있는 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어요. 오늘 나가신대지 아마. 그래서 증거인멸이 구속의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지금 떠들고 있는데, 얘네들도 이거에 매달리는 집권 여당도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네 권력을 유지하는 거에만 관심 있는 정치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공무원 사기가 떨어져 있대요. 공무원 사기 떨어져 있는 1번 두 집단이 있어요. 어디랑 어디냐 하면 교사하고 경찰, 여기가 공무원 사이가 제일 떨어져 있는 집단인데, 이 소속리에 들어오는 이 경찰 새끼들은 윤석열한테 충성하고 미국 따까리 노릇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얘네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교육부 얘기예요. 최근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교권 침해로, 그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교사분들이 많이 자살을 했어요. 이거를 이 정부는 어떻게 해요? 교권이 추락한 게 뭐 때문이야? 학생 인권 때문이야. 교권과 학생 인권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수평적으로예요.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야 되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야 돼요. 둘 다 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진 게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서 이렇다 그러고, 학생인권조례를 교육 공동체 안으로 좀 바꾸려고 그래.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학생인권조례, 예를 들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 공동체 안도 안 하면 강제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래서 킬러 문항 얘기했죠, 윤석열이. 그래서 입시 담당 국장이 잘렸어요, 교육부에서. 그리고 윤석열한테 너무 많이 배운다는 이주호가 지금 장관하면서 이미 이명박 때 우리나라 교육 박살내고 망쳐먹은 이놈이 지금 교육부 장관에. 교육의 미래가 어두워. 가장 대표적으로 여가부 문 닫게 생겼어요. 이번 잼버리 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사면 초과에 빠진 김현숙이 얘 구하느라고 바꿨어. 박근혜 때 대변인하면서 17소 사과로 유명했던 김행으로 바꿔서 얘가 임명받고 첫 마디가 뭐예요? 여가부를 폐지하는 엑시트하게 하겠대. 예? 여가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보니까 평생을 지 이권에 매달려 살았더만 보니까. 예? 그 다음에 기재부 R&D 예산 줄였어요. 예? R&D 예산이 뭐예요?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개발 이런 비용이에요. 이거 박살냈어요.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우주시대 가자 그러는데 로켓 예산 16% 날렸어. 예?
그러면서 우주시대를 열재. 이 새끼들은 말하는 거하고 정책과 사고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새끼들이에요. 어? 우주시대를 열자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통일부, 윤석열이 그랬지. 대북 지원부, 이제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통일을 완전히 구조 개편해가지고 이게 통일부인지 아니면 통일을 반대하는 부서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통일부장은 어떤 새끼예요? 예? 흡수통일한다고 떠드는 놈이에요. 이런 게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해. 뭐 여가부 얘기는 했고 어디 얘기할까 또? 부서. 예? 어디요? 국토부. 아, 원희룡. 얘 기인이야. 어떤 기인이냐면 쟁점만 만드는 기인이에요. 그리고 지정치만 해. 우리나라 국토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전세 사기 문제부터 그 다음에 철근 떼먹은 아파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얘는 딴짓만 하고 있어. 아마 다음 대선 나올 준비하는 거겠지. 그 다음 어디 또? 에? 외교부? 외교부는 넘어갑시다 그냥. 에? 에? 아, 문화부. 유인촌은 전원일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인촌이 아니에요. 어? 유인촌은 승질머리 제일 더러운 장관 새끼 중에 하나야. 어? 그리고 문화계, 사법, 블랙리스트 만든, 그리고 여기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놈이 지금 문체부 장관, 이명박 때 것도 갔어. 국방장관, 얘는 더 기가 막혀요. 이종섭이 홍범도 문제 제기했다가, 게다가 해병대 순직 문제 외압 때문에 옷 벗게 생기니까 얘도 구해줘. 김현숙처럼. 그래가지고 신원식이라는 놈을 앉혔는데 이 새끼는 가관이에요. 이완용 옹호하지. 5.16 군사 쿠데타가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2018년에 합의한 남북 군사합의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홍범도가 좌익이고 이런 사람이 육사 교정에 동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일 먼저 제기한 놈이에요. 근데 양보할 생각이 없어. 근데 얘가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래. 이런 또라이들이 앉아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요. 다른 부서 또 없나? 방통위. 에? 아, 방통은 얘기하지 맙시다. 이동관 시대로 얘기 넘어가서 여기 다 작살내고 이제 있는 거니까. 이번에 가짜 뉴스로 얘기되고 있는 뉴스타파 김만배하고 신학님하고 옛날 언론 노조위원장하고 인터뷰한 거를 JTBC하고 YTN에서 방송했다고 역대 최고의 과징금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이미 윤석열 휘하에서 제대로 보도 안 하면 죽인다 니들 이거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 수도 없는 우리나라 이 국가 적어도 국가 경제 정책을 책임져야 되는 각 부서의 정치권이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김호철이 진 노래처럼 전두환도 겪어보고 노태우도 겪어봤지만 이 새끼 같은 여건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맞죠? 네. 나라를 망치는 또 하나 일이 있어요. 공항 문제예요. 공항. 일본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공항을 100개까지 만들었다가 이게 다 부실덩어리가 돼가지고 일본 부채의 가장 핵심이 공항 문제이기도 해요. 자, 우리나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항 안 쉬어봤어요? 15개예요. 15개 중에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 다음에 김해공항, 그리고 또 하나가 제주. 4개를 빼고는 다 적자예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항들이 다 적자예요. 무안공항은 이름이 별명이 뭐냐 하면 하나갑공항이에요. 김대중 때 가장 실세였던 하나갑이 막 주장해갖고 만들었어. 무안공항이 처음에는 1년에 870만 명이 이용할 거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용객이 4만 7천 명이야. 0.5%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미 무안공항은 지난 5년 동안 순손실 적자가 876억이에요. 우리나라 1등이야. 울진공항. 이건 김준건 공항이에요. 김준건이
주장해가지고 또 만든 공항이야. 근데 얘는 공항을 막 만드는 준비를 하다가 입주하는 항공사가 없어가지고 85%까지 공사하다가 스톱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로 쓰냐 하면 항공대학교 훈련, 연습 비행 훈련원으로 써.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공항이 몇 개냐면 9개야. 그리고 우리나라 공항은 다 예타면제 시켜줘. 예비 타당성 이런 거 안 해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해. 가덕도 신공항 짱돌 얼마? 사업비가 얼마? 가덕도 15조 4천억이에요. 가덕도 공항 만들면 안 되죠. 만들 수 있는 입지가 안 돼요. 지금 경기 남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공항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책정하고 있는 예산이 21조예요. 무슨 4대강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든 공항이 다 부실하게 돼서 이게 다 국민 부담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심각한 공항이 뭐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새만금 공항이지. 새만금 사업은 아시는 대로 87년에 노태우가 공약으로 새만금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러고 만들고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1911년부터 공사 시작해갖고 2006년에 1차 물막이가 끝났어. 근데 이게 몇 킬로냐 하면 34km 바닷물을 막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체로 보면 291km 제곱미터의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농지 만든다 그랬어요. 오메 사람들이 밥을 안 먹네. 쌀 소비가 안 되네. 농지 만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계획은 바뀌어요. 이번에 윤석열 또 바꿨어요. 이번에 잼버리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갯벌을 땅 만든다고 틀어막아서 자연을 훼손시킨데 자연을 얘기하는 잼버리 대회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새만금공항 수라갯벌에 나가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미 새만금공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미군 위한 거예요. 2007년에 미 8군 단장하고 군산시장하고 공문 주고받으면서 주고받은 얘기가 뭐예요? 군산공항에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새만금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열어달라. 이게 미군의 요구였고 이런 공문이 이미 왔다 갔다 했어요. 2007년부터. 그래서 새만금 활주로를 만들어도 2.7km밖에 안 돼서 군산공항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게 돼요? 미군 전용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로 돼 있고 관제탑하고 모든 걸 미군이 활용하는 걸 이미 합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위한 거예요? 대중국 견제용이지.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의 안보 모든 게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견제하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새만금공항 또 만들어? 미국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윤석열이 나라 거덜내고 있는 거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나라 거덜냈던 박근혜가 어저께 인터뷰했어, 중앙일보랑. 오늘 신문 보니까 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드하고 일본하고 정보 협정을 맺은 지소미아를 감옥 가기 전에 처리한 건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랄에. 예?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집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드를 배치한 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과 일본을 위한 대중국 견제용이죠.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지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경남에서 우리 경남민주노총 동지들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 우리 전농 우리 조 총장도 오늘 오셨던데 전농 동지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런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사드는 뽑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싸움을 멈추지 맙시다. 돌아가신 김근태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가치는 그가 이야기하는 희망의 질량과 비례한다 그랬어요. 어렵죠? 사드 빼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죠? 하지만
사드를 뽑고 평화를 반드시 실현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이 실천이 반드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거 믿어 의심치 말고 열심히 싸웁시다. 추석인데 잘 쉬시고 힘 가지고 다시 싸우게요. 아셨죠, 어머니? 예, 구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죠. 예. 제가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 제가 준비했던 얘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 제가 소개한 곳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가까운 동지 우리 아사히 동지 들어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환영에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아침 평화행동 모두 쉽니다. 즐거운 한가위, 잠시라도 편안한 한가위 되시고 우리 힘차게 힘 모아서 다음 주 목요일날 아니 수요일날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때 평화행동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아침 평화행동 때 뵙겠습니다. 이상 원불교 기도식 마치고 백창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계속 책 보고 또 우리가 이제 소속내에서 현장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지나가는 이제 미제 새끼들 차를 우리가 이제 잡잖아요. 그 걸리는 차들 속에 그 안에 있는 애들 중에 흑인 병사가 있습니다. 흑인 병사가. 이제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의아해요. 왜 의아하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속사를 이제 알고 나서 미국의 실체를 알고 나서 미국의 실체가 뭐냐면 순전히 백인 자본가를 위한 세상이거든요. 예. 그냥 우리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백인 양키라고 얘기하는데 백인 양키들을 위한 세상인데 그 백인 양키들을 위한 세상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희생사 집단이 첫 번째 인디오고 그 두 번째가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가장 미국을 건설하는데 희생된 집단 그 당사자가 왜 이 미제 새끼들 그 군대에 거기 껴서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아심이 이제 있는 거죠. 한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에서 노예상들이 흑인들을 이제 아메리카로 실어 나를 때 여러분 혹시 그 사진을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물짐 챙겨 넣듯이 사람을 그렇게 칸칸이 지어가지고 화물처럼 흑인들을 배에 실은 그림을 보셨는지요? 흑인을 그렇게 화물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실어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니 흑인들이 온전히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태반이 병으로 죽고 이제 또 얼마나 많이 이제 전염병이 돌겠어요. 그렇게 죽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으로 이렇게 태반이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로 건너러 갔는데 그런 신뢰를 또 어떻게 보여줬냐면은 베트남 전쟁을 할 때 흑인 병사와 백인 병사를 구별해가지고 흑인 병사는 저 배 밑바닥 기관실 가까운데 그냥 바닥에서
바닥으로 이게 배치를 해서 그렇게 이제 베트남으로 실어 날랐다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히 차별당하는 흑인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미 제국에 건설하는데 이렇게 섞여서 소송리까지 오는 게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의아했던 겁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미국 대통령들을 우리가 이제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잖아요. 그럼 과연 정말 미국 대통령들이 우리 한국에게 어떤 그 영향을 줬는지, 정말 좋은 일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나쁜 일을 했는지 한번 그런 거 좀 따져봤습니다. 1900년부터 미국이 구체적으로 이제 조선이나 한국과 연관을 맺었는데,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이제 1900년도에 이제 미국 집권을 했는데, 잘 알다시피 가스라 테프트 그 미략을 승인한 최종 결정자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좀 압축해서 지나갈게요. 그 다음 대통령 윌리엄 테프트는 바로 가스라 테프트의 그 미국 대표자인 그 테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위드로 윌슨이 있죠. 1차 대전 때 미국 대통령을 했던 그 위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를 이제 공포해가지고 식민지 조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제 그 희망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민족 자결주의가 1차 대전 승전국들이 그 식민지를 놀아먹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나온 얘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헛꿈을 꾸게 한 그런 그 위드로 윌슨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헛꿈을 꾸게 한 거죠. 여러 사람이 이제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 전쟁을 겪고 그 군정 시기에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입니다. 트루만. 정말 이 트루만은 대한민국에 결정적인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정 시기에 한국 민중들이 떼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전부 다 그걸 항쟁이라고 말을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그 실제 내용은 우리의 그 기하디기한 민족들이 다 미군정하에서 경찰과 군대의 그 학살에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바로 그 트루만 때 일어난 것이죠. 우리로서는 정말 트루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강사 그 백이성 씨가 그 시대에 이제 악명 높은 3만을 얘기하더군요. 이승만, 트루만도 그 윌리스만이라는 미국 장교와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많은 해악을 끼친 걸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트루만이 한국에 이제 그 정부 수립 이후에 미국이 이 나라를 점정지로 계속 끌고 가는데 이제 그런 기초를 마련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 그 닉슨이 사실 우리에게도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기억나게 우리한테 뭘 해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포드 대통령이 있죠. 왜 제가 이 사람을 기억하냐면,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길거리에 동원돼서 이 사람을 이제 환영하는 그 반제 행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박정희 유신 만기 때 그렇게 박정희와 장단을 맞춰서 유신 독재를 지원해줬죠. 그 다음 지미 카터가 이제 인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막 행세하지만, 실제 지미 카터가 박정희 사후에 그 다음에 그 80년대 그 초에 집권을 했었는데, 그때 그 신군부가 그야말로 그 제나라 민중들을 학살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쟁취해가는 과정에서 소위 인권 대통령이라는 지미 카터가 한국의 신군부 세력에 전혀 제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쟁취하는 거를 그냥 방조하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소위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미 카터조차도 한국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집권한 레이건은 또 어떻습니까? 레이건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처음 초청한 외국 정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레이건이 집권하고 제일 먼저 초청한 외국 정상이 전두환이에요. 이거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이 권력 집권 저 앞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저 삼지 앞에 않 빈자리가 잖아요. 그냥 너는 나의 착실한 그 시다바리로서 그냥 그 역할만 잘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속셈인 거죠. 그리고 많이 안 다쳤대? 목디스크가 원래 있어서 좀 아파가지고 그런 한국이 미국의 시다바리인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탱하고 확장해 나가는 근데 일을 뒤에서 앞장서서 받아는 실행해 사람이 나가는 모르는데 그런 이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인 거죠. 지가 그걸 밝혀가지고 자사고 낸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낫고만. 부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아버지 부시도 뭐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클린턴이 있었고, 아들 부시가 있었고, 오바마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사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우리가 뭐 소위 이제 개혁적이다. 뭐 소위 이제 뭐 기존 질서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흑인이어서 흑인이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말로 그래서 뭐 우리한테는 전혀 그게 아무런 그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한반도나 한국은 그런 흑인 대통령이든 어떤 대통령이 뭐 소위 인기가 있든 케네디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 마누라 때문에 인기가 좋았지만 사실 그 케네디도 그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불만했잖아요. 쿠바 사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그냥 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핵미사일 쓰는 것조차 그냥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폭력적인 그런 대통령이었거든요, 사실상. 예. 그러고 실제 한국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미국이 자기네 나라 대통령 좋아하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왜 우리가 덩달아 그러냔 말이에요. 그거는 한등에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하나 루즈벨트부터 따져봤을 때 정말로 미국 대통령이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없거든요. 그 루즈벨트 얘기하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이름이 두 명이잖아요. 시오도즈 루즈벨트가 있고 그 이탈리전 말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통령을 4번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미국의 정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여러 미국 영국 소련이 그 강대국 회담을 했잖아요. 얄타 회담, 뭐 카이로 회담, 이런 여러 가지 회담들을 했는데 그런 회담들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한 그 대통령이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 뭐 좋은 일을 결정한 게 있습니까? 아,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신탁통치 그 기간에 길게 잡아가지고 우리를 그냥 뭐 계속 불에 빠뜨리는 그런 제안을 했을지언정 이런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사람조차도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는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실상이 이렇습니다. 실상이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오용하고 한미 동맹이라는 이런 개구라 속에서 이렇게 한국에 뭐 이렇게 브랜드리 한다 하게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를 계속 미국의 시다바리에 묶어놓고 미국의 나바리 속에서 통제 조정하는 게 미국 대통령이 이 나라에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기네 나라 전쟁 무기를 여기 수송기에 이렇게 갖다 박은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무력의 역사, 정말 모진 실현을 우리가 1900년부터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당하고 있는 거죠. 진로 비통한 그런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억압적인 사슬을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운명을 열어줍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자주를 줍니까? 우리가 미국에게 의지할수록 우리는 자주에서 더욱더 멀어지죠. 불종과 노예가 우리에게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나라 일을 쓸 때도 그렇게 서름과 배제를 당했던 그 미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배제했던 미국이 해방하고 정부 수립을 해서는 그렇게 또 점령군으로서 우리의 민족을 학살했던 그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이 또 한 사람 빠뜨렸습니다. 린든 존슨, 누굽니까? 베트남 전쟁에 우리 한국을 끌어들인 대통령입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용병이라고 하잖아요, 용병.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왜 갑니까? 그렇게 생태 같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미새끼의 그 한마디에 끌려가지고 그냥 가서 그 귀한 목숨들을 우리가 바쳤어요. 정말 동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박정희를 미화하는 미담에 베트남 파병 결정하기 전날 잿더리를 아주 여러 번 갈아치울 정도로 담배를 피우면서 범민에 쌓였다, 이런 미담처럼 기사를 봤는데, 이건 다 그냥 구라입니다, 구라. 아닙니까? 다 구라입니다. 그냥 미제가 너희들 용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룻밤 담배를 피면서 범민했다, 이런 건 다 그런 미제에 예속된 우리의 처지를 그냥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기레기 기사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세요? 네. 이렇게 미국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해준 게 없고 오히려 우리를 정말로 더욱더 질곡에 빠뜨리는 그런 결정들과 그런 조치들이 역대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해왔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드라는 이 괴물을 우리가 통하여 미국의 실체를 점점 더 이제 가까이 또 실제적으로 몸으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동탄한 그런 현실을 맞이했지만 이 사드를 철거시키는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미국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아침 평화운동 때 또 모든 얘기할 때 우리가 미국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에 몰랐던 미국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미국 없이 우리가 자주해야 된다는 결의를 더욱더 굳세게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디어 정말 우리가 단단하게 똘똘 연그러졌을 때 우리는 사드도 기어이 물리치고 우리가 자주민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결의에, 그 의지에 우리가 다 동감하니까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것이 그냥 흔히 문학적인 문학적인 수식어로 쓰이지만 소송에서는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이게 정말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사실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모진 혹한이 와도 우리는 사드를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합시다. 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살고 싶다. 숨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소상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속기를 집받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들은 물러나라. 경찰들은 물러나라. 소상리 평화를 짓밟는 소속기 평화를 집받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나라. 소상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속기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들은 사드 부역 중단하라. 경찰들은 사드부역 중단하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들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들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들은 사드 부역 그만해라. 경찰들은 사드부역 그만해라. 소상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상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이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이군의 통행을 위해서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우리를 끌어내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나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나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나도 뽑고 평화십시오. 사드 뽑고 평화십시오. 소상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상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상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속기는 주민의 땅이다. 나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나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소상리 평화를 짓밟는 소속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나라. 경찰들은 물러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소상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속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상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속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낼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험으로 내줄 수 없다. 전쟁무기 공무로 내줄 수 없다. 나그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나도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나도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나도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나도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나도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상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속리는 주민의 땅이다. 갈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나도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나도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나도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나도가야 평화 온다. 나도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나도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상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이분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이분의 통로로 내줄 수 없다. 나도
평화심자. 나들은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나도 구역 그만해라. 나들은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나도 구역 그만해라. 나도가야 평화 온다. 나도 뽑고 평화 심자. 나도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나도는 필요 없다. 호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호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호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나도 구역 그만해라. 공산공체 돌아가라. 경제업체 돌아가라. 나도가야 평화 온다. 나도 구역 그만해라. 9919 돌아가라. 나도 구역 그만해라. 경제업체 돌아가라. 나도 구역 그만해라. 812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나도는 나들은 침략이다. 경제업체 돌아가라. 나도 구역 그만해라. 나도가야 평화 온다. 그래도 오늘 좀 적구만. 호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할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나도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